기후변화는 지구 생태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극심한 날씨 패턴, 생물 다양성 감소와 같은 문제들이 주로 논의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기후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위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수천 년 혹은 수만 년 동안 동결된 상태로 잠들어 있던 바이러스와 병원체들이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입니다. 이러한 바이러스는 일부 과학자들에 의해 좀비 바이러스라고 불립니다. 특히 남극과 같은 극지방의 빙하와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이러한 고대 병원체들이 깨어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좀비 바이러스란 무엇인가? 좀비 바이러스라는 용어는 과학적 용어라기보다는 주로 대중매체 에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비활성 상태로 동결되어 있다가 환경적 변화로 인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바이러스를 가리킵니다. 과학적으로 이러한 바이러스는 수면 상태에 있다가 적합한 환경 조건이 주어지면 재활성화된다고 표현됩니다. 이는 극지방의 빙하, 영구, 동토층 혹은 고대의 호수 퇴적물 등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고대 바이러스는 현대 과학이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유전자, 구조와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의 생태계와 인류에게 완전히 새로운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이러한 바이러스가 현대 인류와 동물의 면역 체계가 대처할 수 없는 병원성을 가질 경우입니다. 남극에서 발견된 고대 병원체 1. 시베리아의 사례입니다. 남극뿐만 아니라 북극권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2014년 프랑스의 연구진은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서 3만 년 전에 거대 바이러스를 발견했습니다. 피토바이러스 시베리쿰이라 불리는 이 바이러스는 당시 분리 후 실험실 조건에서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바이러스는 여전히 감염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 남극의 고대 미생물 발견. 남극의 빙하 및 호수 퇴적물에서도 고대 미생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근 남극 빙하에서 15,000년 된 얼음 코어를 분석한 결과 약 30개의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 다수는 현대 과학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유전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고대 바이러스가 자연 환경으로 방출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기후변화가 촉발하는 위험입니다. 기후변화는 극지방의 온도를 급격히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주요 결과를 가져옵니다. 빙하와 영구 동토층의 융해. 영구 동토층에는 동결된 상태로 보존된 고대 생물 사체와 병원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시베리아에서는 멸종된 매머드, 동굴곰, 그리고 고대 말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동물들은 종종 병원체를 보유한 상태로 발견됩니다. 생태계와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병원체가 환경으로 방출되면 동물, 인간, 생태계 전반에 예측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병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 혹은 어떻게 전파될지를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좀비 바이러스가 가져올 수 있는 시나리오 1. 전염병의 재발. 고대 병원체가 현대 인류의 면역 체계에 완전히 새로운 위협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인류에게 치명적이었던 질병이 현재의 인구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천연두와 같은 전염병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원체는 빠른 전파력과 높은 치사율을 가질 수 있으며 현재의 의학적 대비로는 충분히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2. 새로운 형태의 감염병 등장. 고대 바이러스는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이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병원체는 기존 치료제나 백신으로 대응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RNA 바이러스의 경우 돌연변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단기간에 다양한 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가속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3. 동물 전염병의 확산. 고대 바이러스는 동물종에 먼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동물 사체에 존재했던 바이러스가 현대의 야생동물로 전파되어 대규모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축 사육업과 농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극지방 연구자와 지역 커뮤니티의 감염. 극지방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자들이 직접적인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음을 채취하거나 분석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연구 환경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극지방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 사회가 이러한 병원체의 초기 확산 지역이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5. 글로벌 팬데믹 시나리오. 가장 심각한 시나리오는 고대 병원체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유발하는 경우입니다. 항공여행과 국제무역이 활발한 현대 사회에서는 감염병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전파 속도와 병원체의 치명률에 따라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고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6. 대처 방안 및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연구 및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극지방의 융해 지역에서 발견되는 고대 병원체에 대한 연구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바이러스의 특성을 파악하고 잠재적 위협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7. 기후변화 대응 정책. 탄소 배출량 감소와 같은 기후변화 완화 정책은 극지방의 융해 속도를 늦추는 데 필수적입니다. 글로벌 협력으로 고대 병원체 연구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와 자원을 공유하며 전염병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글로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결론. 기후변화는 단순히 날씨 변화 이상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고대 바이러스와 병원체가 다시 깨어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와 생태계에 새로운 위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과학적 연구와 국제적 협력을 통해 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단지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